아시다시피 저는 그간 군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인구 문제 등을 짚으며 더 이상 징병제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모병제 본격화를 포함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픈 사람을 끌고 가 국가가 강제 노동을 시키는 보충력 제도와 관련된 모순과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 주장에 동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치열하게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최선책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이죠. 그게 바로 진짜 정치 담론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담론이 더욱 활발해져야 국가 공동체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예비군 문제를 다루는 이 영상은 군과 관련한 여러 문제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갓 진출한 젊은 남성들을 군대로 끌고 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게 해놓고 혜택이나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예비군이라는 제도를 통해 제도적 착취와 차별 그리고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있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당장 개선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2030 예비군 남성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부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그로 인해 온갖 부당한 차별과 괴롭힘까지 알아서 감수해야 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개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심각한 실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비군이라는 개념에 대해 간략히 짚어봅시다. 예비군은 전시나 사병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소집되는 군조직입니다. 군인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역과는 다르게 민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비상사태가 터지면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아 군인이 됩니다. 비상사태를 위해 예비된 군인, 그래서 예비군이죠.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한 다음 날부터 무려 8년차가 될 때까지, 간부의 경우 계급별로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이란 국가 공동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상시 주적 북한의 위협 아래 놓여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비군은 분명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군을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예비군 훈련이라는 이 터무니없는 제도입니다. 최소한 이건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젊은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킨 예비역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에게 이렇다 할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다. 군 가산점조차 주지 않는 나라죠. 그 대신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상시에 이런 희생을 강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병사 출신들을 기준으로 예비역들은 4년차까지 2박 3일에 달하는 동원훈련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6년차까지 또 지역 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나가야죠. 나라는 이 훈련 참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훈련에 참석하지 않으면요, 재판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전과자가 되는 건 확정적이고요.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불과 며칠 전 한 30대 남성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2차례 불참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정상 참작이 없었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를 지키다 전역한 사람이 예비군 훈련에 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그냥 과태료를 내고 넘어가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형사 고발 조치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는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즉 예비군 훈련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사례처럼 운 좋게 벌금형으로 넘어가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병무청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 수천 명이 매년 국방부나 병무청에 의해서 형사 고발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예비군들에게 혜택은 주지 않으면서 처벌과 관련된 조항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파서 훈련에 못 나가겠다는 사람들조차도 강제로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 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죠. 예컨대 폐암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예비군 훈련 연기를 신청했는데 연기 불가 통보를 받은 사건도 있고
중증 질환 때문에 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사람조차도 무조건 예비군 훈련에 나와서 수경을 하라고 강요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면 전부 전과자가 됩니다. 더욱 화가 나는 점은 예비군 훈련 안 나오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정작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나갔다가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예비역 대학생이 훈련 때문에 강의에 나가지 못하거나 시험 등을 못 치르게 됐는데 이걸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교수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결석 처리하겠다며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수업 자료나 보강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과제를 주거나 감점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로 예비군 훈련 때문에 감점을 받아서 성적으로 1등을 하고도 수석장학금을 못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걸 신고했는데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죠. 직장에서의 불이익도 심각합니다. 회사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연차를 내고 다녀오라고 강요하는 사례부터 예비군 훈련에 다녀왔다고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심지어 인사 불이익을 준 사례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 좋아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동원 훈련의 경우 편한 집 놔두고 막사에 가서 2박 3일간 낯선 이들과 생활하며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나라는 훈련에 안 나가면 감옥에 보내는 등 처벌을 해서 전과자로 만들고, 직장에서는 예비군 훈련 불려가는 사람이 주변에 민폐라도 끼친 것처럼 눈총을 주면서 불이익을 가합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참가는 학교와 직장 등에서 보장해줘야 하는 공무에 해당합니다. 이런 흔하디 흔한 불이익 사례의 가해자들은 전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예비군 훈련 안 나왔다고 수천 명의 전역자들을 매년 고발하고 있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정작 예비군 훈련 갔다고 불이익을 준 직장이나 학교 등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3년 자료를 보면 국방부, 병무청이 지난 5년간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직장이나 학교를 고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러니 예비군 간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눈치를 주며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질 리가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 전역자 남성들은 시쳇말로 호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젊음의 시기, 군대에 가서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킨 것만으로도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Thank you for your service는커녕 도대체 이게 뭡니까? 국가는 군대 다녀온 사람들 보고 예비군 훈련 나오라며 안 나오면 감옥에 보내거나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또 훈련에 나간다고 눈치를 주고 심지어 불이익까지 줍니다. 게다가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불이익과 차별을 방치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나요? 사회적 시선이나 대우 문제를 짚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군대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위 여성들이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훈련 다녀왔는데 꿀 빨다 왔다며 직장 여성 동료가 면전에 대고 비아냥댔다며 호소하는 그런 온라인 게시글은 아주 흔하죠. 예비군 훈련 때문에 모임 등을 불참했는데 형평성 운운하며 벌금 면제를 해주면 안 된다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 우월주의, 남성 혐오 등으로 변모한 왜곡된 페미니즘이 여초 커뮤니티의 주류 여론이 되며 예비군에 대한 비하성 글과 댓글은 그들의 놀이문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군 전역자들이 한국에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역자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강요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아예 착취를 하고 있고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니까 다른 사회 구성원들 역시 예비군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저는 신병교육대대에서 조교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군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군입대 이전에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생활했고 전역 이후에도 열심히 돈을 벌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젊은 시절 동안 바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에 의해서 군에 있는 동안 아무런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득 활동은커녕 조교 임무 수행에 바빠서 자기 개발을 할 여유조차 없었죠. 20대 초 그 아까운 청춘을 국가를 위해 바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으로서 이 나라에 지불한 비용입니다. 군 전역자들은 이런 희생과 헌신에 대해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존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떠들 뿐 정작 실제로는 더 많은 요구와 착취를 통해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죠. 그 와중에 제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바쁜 사람들 불러서 강제로 시키는 그 예비군 훈련이라는 걸 정작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교육과 훈련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저 시간 때우는 게 전부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모든 걸 진행하죠. 신체 건강한 남성으로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다녀왔고 그래서 예비군에 편성되는 거 여기까지는 납득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역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쁜 2030 남성들을 강제로 불러내 합수까지 시키면서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이따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초에 마지막 동원 훈련을 받았습니다. 업무적으로 아주 바쁜 시기에 끌려가서 받은 훈련이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꼴을 봐야 했습니다. 정신교육을 받는데 강사가 예비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임진왜란 이야기를 하더군요. 일본에 맞서 민병들이 나라를 지켰다면서요. 정작 주적 북한에 대한 이야기나 북한 도발,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우리 예비군이 싸워야 할 대상이 주적 북한이 아니라 일본인 것만 같았죠.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의 의도가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강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한창 먹고 살기 바쁜 사회인들을 불러서 훈련이랍시고 한다는 게 이딴 거였습니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그 정치 논리에 따라 예비군의 성질도 또 훈련 내용도 바뀌는 겁니다. 2025년 기준 예비군이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석하면 8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동미참 훈련은 4만 원입니다. 예비군 5, 6년 차가 연 2회 받는 작게 훈련의 경우 교통비 3천 원씩이 나옵니다. 훈련비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않고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의 특성상 교통비 3천 원으로는 터무니없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예비군 훈련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허다하고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받는 동안 아예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는 장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 피해는 오로지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때문에 군 전역자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국가가 치르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강요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안 나오면 정가제로 만들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이 착취적인 예비군 훈련 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도적으로 강요되는 불필요한 희생이자 낭비이고 국가 차원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예비역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비군 훈련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유사시를 대비해 실효성이 있는 훈련입니까? 저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지금과 같은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방법이 얼마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죠. 주권자 국민으로서 무엇보다 군대에 다녀온 전역자로서 분노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젊은 남성들이 이런 호구 취급을 받으며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착취당해야 합니까? 군 전역자에 대한 혜택은커녕 사회적 차원의 존중조차 제대로 없는 이 나라에서 언제까지 이런 아무 실효성 없는 착취적인 제도를 유지할 겁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현행 군 문제와 예비군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 전역자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원재였습니다.